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60도야.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 120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밑변 높이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는 공식 중에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8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64, 2로 약분하면 32, 사인 120은 사인 60이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16 루트 3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64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 접점에다가 선을 그리면은 얘가 9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냐면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128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4개를 더해서 360인데 이렇게 더한 게 180이니까 이렇게 더해도 18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52도가 되겠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름이야, 지름.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냐면 90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도 90이니까 여기 70도죠. 그럴 때 이 x하고 70도가 원주각이라서 같아요. 그래서 x가 70도가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그림에서 호 BC와 CD는 같고 각 BAC가 44도일 때 각 BCD는 몇 도일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각이 원조각이라서 같아요. 이게 44도야. 그런데 이 호가 같으니까 이 두 현도 같아집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여기가 44도야.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해가지고 18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44, 44 더하면 88도니까 180에서 88도를 빼면 92도가 나오죠. 음. 자, 다음 그림에서 호 BC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30도면 여기 몇 도야? 여기도 30도죠. 원조각으로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A하고 C를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이 A, 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조각은 9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9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원조각 30도일 때 4cm인데 60도면 몇 cm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각이 두 배가 됐으니까 코의 길이도 두 배가 돼야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다음에서 x 플러스 y를 구하쇼. 자,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게 외곽이에요. 외곽은 네대각이랑 같으니까 이 전체가 100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 전체가 100도니까 x는 6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y 전체를 구하쇼. 그러면 이게 40도하고 여기하고가 원조각이라서 같아요. 그럼 이렇게 더해서 100도니까 y는 80도가 돼야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각을 더하면은 18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를 구하시오.
180도. 자, 네, 다음 그림에서 x를 구하시오. 여기가 x야. 그지? 접선과 현 이루는 값은 원주각이랑 같으니까.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을 더하면 18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78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서 180이잖아. 그러면 38하고 78하고 더하면은 116이죠. 64인데? 네, 64도예요. 자, 네, ABCD가 한 원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BCD가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은 원주각 위치의 두 각이 같거나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거나 외곽이 네대각이랑 같으면 돼. 그러면 이 50도에 대한 원주각은 이 각이에요, 이각. 여기가 50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또 이 70도에 대한 원주각이 50도야. 이 AB 현에 대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자, 2번을 답으로 한 사람이 많은데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아, 맞는데 이걸 답으로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2번은 원에 내접이 되는지 보자.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두 각을 더하면은 이 각이 나와요. 그럼 이게 35도니까 65가 되려면 여기 30도가 돼야 돼. 그럼 여기 30도, 여기 30도. 이게 AB 현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이거는 한 원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주각 위치에 두 각이 같거나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거나 아니면 외곽 네대각이 같으면 한 원위에 있다. 여기서는 원주각 위치에 두 각이 같으므로 한 원위에 있다. 알겠지? 얘는 안 돼. 원주각 위치가 서로 달라.
야, 그러네. 아, 나머지 하나는 다 찾았더라고. 어, 4번은 다 맞았어요. 그럼 4번이 틀렸어? 1번 골랐으면 잘 골랐네. 그럼 이게 여기서 원조각 위치가 이렇게 각인데,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은 40도. 원조각 위치의 각이 서로 달라. 안 되겠다. 평행이네요. 이게 억각으로 같으니까. 자, A, B, C, D가 한 원위에 있다면 X는 얼마일까요? 한 원위에 있으면 대각의 합이 180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더해가지고 180이 나오려면 이게 85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X랑 35도, 85도를 더해서 180이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120도니까 X는 60도가 되겠다. 자, 다음 그림에서 X를 구하시오. 두 각 중에 한 각을 나눠. 여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ACD가 사각형이니까 대각의 합이 180이 돼야 돼. 그럼 이쪽이 80이야. 그럼 이쪽은 3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30은 원조각이고 X는 중심각이야. 그래서 중심각은 원조각의 2배니까 X가 6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맞았어? 자, 어, 원 O가
ABC의 내접원이고 DF의 외접원인데 여기 30도, 여기 55도일 때 DF. 자, 이 각을 구하시오. 자, 어,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야?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180인데 이 두 각이 서로 같잖아. 그래서 각각 75도씩이에요. 그런데 이 각의 이름이 뭘까요? 이게 무슨 각이야? 그 외곽은 우리가 그 사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55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몇 도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더하면은 130이니까 50도가 답이 됩니다. 어? 네 글씨는 암호라니까? 암호가 해석이 안 돼. 아니, 진짜 간단하게 숫자를 써놨는데 숫자를 못 읽겠어. 아니, 너는 좀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지. 어? 너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무슨 저기, 그런 거 같아. 자, 각 APB. 자, 이 각을 구하죠. 지금 이게 둘 다 원주각이야. 여기는 중심각이고, 이렇게 나누면은 이 각이 이 25도에 대한 중심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중심각 원주각을 나누는 기준은 호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호고요. 호가 안 보일 때는 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니까 여기가 50도죠. 그럼 이쪽이 몇 도가 되냐면 74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74도의 반이 돼요. 그래서 37도. 답이 3번. 자, 다음 그림에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반지름입니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 외부에 있는 각하고 중심각하고 더하면은 180이 돼요. 그래서 y가 144도고, 그렇지. x는 72도가 돼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x 구하죠. 여기 몇 도야? 여기 몇 도? 네, 얘랑 같죠? 그렇지. 그럼 x랑 20을 더해서 60이 돼야 돼. 자, x는 40도. 원둘레를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 75도, 여기 35도, 여기 몇 도? 40도. 이렇게 더해서 75도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40도에 호가 6cm야. 그러면 원주각 전체는 몇 도야? 180.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야. 이게 바로 잘 안 가잖아요. 어? 원래 얼마를 곱해야 되냐? 4분의 18을 곱해야지. 4분의 18. 잘 안 가요. 그럼 중간에 20도를 하나 끼워. 40도가 6cm면 20도는 3cm. 그러면 이게 9배니까 9배. 27cm. 아니면 비례식을 쓰는 거야. 40도, 40대 6은 180대 x 이렇게. 똑똑하네. ABCD가 한 원위에 있을 때 y 빼기 x를 구하시오. 이게 한 원위에 있으면 원주각 위치가 같은 각이라거나,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라거나 그런 게 다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지금 여기가 x면 요 x의 원주각, 같은 원주각이 어디냐?
그러면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야.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모여주면 되잖아.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가지고 86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X가 얼마가 되냐면 31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Y가 어디가 또 Y냐면 여기가 Y예요. 요게 이 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60, 86을 더하면 146이잖아. 예, 그래서 Y가 34도. 그래서 Y에서 X를 빼시오. 3도. 자, X, Y를 더하시오. 자, 여기가 몇 도냐면 이렇게 더해서 180이야. 그러니까 128도. 이렇게 되죠. 여기는 중심과 원주가 2배, 104도가 됩니다. 그럼 XY하고 이 128, 104 이렇게 다 더해서 36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232도. 이거를 360에서 빼요. 그러면은 128도. 자, 그래서 답이 128도가 나온다. 자, 다음에서 X를 구하시오. 이 세부리 문제는 이 작은 두 삼각형 한쪽에다가 각을 전부 몰아 넣으라 그랬어. 자, 여기가 몇 도인가 보니까 여기는 이 DQC의 외곽이라서 X 플러스 43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외곽, 여기 내대각이라서 서로 같으니까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 각의 합이 180이 돼요. 세 각을 더하면 2X,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78도. 그래서 180. 그러면 2X는 102도니까 X는 51도.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자, 오른쪽 사각형을 보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야.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65도가 돼요. 근데 왼쪽 사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내대각이야. 그래서 서로 같아요. 그럼 x는 이것의 두 배가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130도.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네, 다음 보기의 사각형 중에서 항상 원에 내접하는 것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이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래서 디귿, 리을, 디귿이에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되는 거. 네, 다음 그림에서 각 CAT,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은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110도니까 이렇게 더해서 70도. 그러면 여기는 35도. 그럼 답도 35도가 된다. 답이 4번. 자, 삼각형 ATB의 넓이를 구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90도고, 여기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은 원주각이랑 같으니까 여기 60도, 여기 30도. 그럼 이게 1대 루트 3대 2. 여기가 2예요. 그래서 여기는 6이 되고, 여기가 6 루트 3이 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18 루트 3, 105cm. 뭐 추가해달라고? 너 73페이지? 너는 안 적어놨다니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적어놔야지. 너는 암호로 적어놨잖아. 너만 알아보는 글자 아니라고. 자, 다음 그림에서 호 AT 대 호 BT는 몇 대 몇일까요? 호 AT, 호 BT. 여기 35도면 여기 35도. 여기 직각. 여기가 55도. 그러면 호의 길이하고
원주각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AT에 대한 원주각은 35, 여기는 55. 그래서 5로 나누면 7대 11.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다음 해석학 x의 크기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아요. 이게 접선과 현 이루는 각 원주가 여기 75도야. 그러면 얘랑 얘랑 막꼭지각이라서 같아요. 여기 75도. 여기가 63도랑 같아. 접선과 현 이루는 각과 원주가.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겠지? 75도, 63도를 더하면은 138도니까 x는 42도.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량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키, 그러면 키가 몇 센치다. 몸무게, 혈압, 이런 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열량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통계는 별량을 찾는 거야. 별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숫자로 바꿔야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통계의 시작은 성질을 숫자로 바꿔야 된다.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떻냐? 인성이 더럽다. 착하다. 이렇게 해서는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10점 만점, 좋은 게 10점, 안 좋은 게 0점. 그럼 쟤는 성질이 2점이야. 쟤는 성질이 10점이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야만 그 모임에서, 아, 이 모임의 성질의 더러움은 몇 점인가? 평균은 몇 점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통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의 시작은 성질을 숫자로 바꿔줘야 돼. 그 숫자로 바꿔준 성질, 그거를 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의 기초는 별량을 찾는 거야, 별량. 그런데 이제 어떤 집단, 어떤 집단의 성질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어? 그러니까 자료 전체의 성질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대표값이라고 해요. 자료 전체의 성질,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그것의 기초는 각각의 각 자료의 별량값인 거지. 그러니까 A반하고 B반이 있어.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니까 10점 만점에 둘 다 7점이야.
뭐 C는 5점이다. 그러면은 A, B는 성적이 비슷하네. C반은 잘 못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성질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대표값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이 있고 종합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원래 평균을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자, 그래서 평균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평균의 한계 또는 평균의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치우친다고. 극단적인 값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5명이 있는데 예? 5명의 소득이 얼마냐 했는데 300, 400, 500, 600인데 1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을 딱 냈어요. 평균. 그 평균을 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900, 900이니까 1억 1,800만 원이 되잖아요. 총액이. 그래서 이거를 5로 나눠야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360만 원 돼요. 평균. 이야, 평균적으로 2,360만 원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와, 대단한 걸?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한 10%씩만 기부하자. 그 10% 236만 원씩 기부. 그럼 여기서 각각 236만 원을 빼버리면 이 집이야. 별로 티도 안 나겠지만 이 집은 한 달 동안 라면도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면 사고가 납니다. 안 돼요. 누구는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뭐가 대표값으로 더 맞냐면 중앙값,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중앙에 들어가는 값을 대표값으로 써야 이게 말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전체적으로 자료의 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평균으로 그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은 대표값으로 맞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종합값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종합값을 찾을 때 자료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딱 한 값이 들어갑니다.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딱 한 값이 들어가는데 자료의 값이 짝수계가 돼버리면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럴 때는 이 둘의 평균으로 대표값을 정한다고. 중앙값을 정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하는 두 값으로만 두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수를 어, 중앙값으로 정해야 되는가? 자, 자료가 세 개 있으면 앞에서부터 두 번째죠. 자료가 5개 있으면 세 번째, 7개 있으면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홀수계일 때는 플러스 2를 해서 2로 나누세요. 플러스 2를 해서 2로 나누라고. 알겠지? 아니면 2로 나눠서 반올림을 하세요. 홀수계니까. 알겠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몇 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 121개면은 몇 번째 수를 해야 돼?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누라고. 그러면은 61번째 수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몇 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짝수개면 몇 번째를 봐야 되는가? 그러면은 자료가 4개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2번, 3번의 평균을 구해야 돼. 자료가 6개면, 자료가 6개면 3번, 4번을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료가 짝수개면 그냥 2로 나눈 다음에 그 번호하고 그 다음 번호하고 이렇게 두 개를 봐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 값이 있는데 최빈 값은 지금 이 평균 중앙값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사람 보고 뭘 찾으라 그러냐면 자, 1부터 5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수를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그래. 알겠지? 10명한테 1부터 5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수. 그랬더니 1이 3명, 2가 4명, 3이 3명, 0명, 0명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수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러면은 이때는 가장 많은 사람,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수를 대표값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3 더하기 8 더하기 9를 10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이 2가 나와버리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숫자를 너무 아름답게 정했나 보다. 자, 여기를 5명, 2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3에다가 10에다가 6을 10으로 나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9가 나와. 그러면 1.9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1, 2, 3, 4, 5 중에 뽑으라 그랬는데 1, 2, 3, 4, 5 중에 있지도 않은 1.9를 가장 좋아한대. 이게 의미가 있냐고.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빈 값은 그 자료의 성질이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데 맞질 않아. 여기서 여기서는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1이 3명 나오고 2가 5명이 나오고 3이 2명이 나왔던 얘기잖아. 그러면은 5번째하고 6번째의 평균을 구해야지. 그럼 중앙값이 2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돼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여기가 1명이고 여기가 6명이야. 그래도 중앙값이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 2명, 여기 5명. 그러면 중앙값이 111, 22, 33, 333. 그럼 중앙값은 2와 3의 평균 2.5가 되죠. 그럼 2.5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1, 2, 3, 4, 5 중에 뽑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2.5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대표값을 정하는데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찾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평균인데 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고 성질상 평균 중앙값이 대표값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평균을 보자 이 말이야. 평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표값을 찾는 이유가 뭐야? 찾는 이유가. 그 자료의 성질, 그러니까 그 반의 성질을 한눈에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 반은 공부를 잘하는 반이냐, 못하는 반이냐, 이런 거를 한눈에, 하나의 숫자로 판단을 하려고 대표값을 찾는 거야. 평균을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A반, B반을 봤더니 둘 다 평균이 7점이야. 그러면 A반하고 B반이 좀 비슷하게 공부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A반은 5명인데 5명이 전부 7점이야. B반은 4점, 4점, 7점, 10점, 10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점 만점에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A하고 B는 평균은 똑같지만 반의 성격이 같은가요? 다르지. 그러니까 A반은 성적이 다 비슷해. 근데 B반은 잘한 애들은 만점이야. 다 맞았는데 못한 애들은 반도 넘게 틀렸어. 그러면 평균만 가지고 그 각 반의 성질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가 없겠는가? 대표값이 물론 의미가 있어요. A반, B반이 있는데 C반은 평균이 5점이야. 그러면 C반은 A, B보다 공부를 못하는 반이 확실합니다. 뭐 D반은 평균이 9점이야. 그러면 A, B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 평균만 가지고 평균이 똑같을 때 그러면 그때 A, B반의 성질은 성격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이게 뭐야? 산포도라는 걸 생각해요. 산포도. 어? 자, 그래서 산포도를 생각을 하는데, 산포도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별량이 평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정도, 별량이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 이거를 산포도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에 가까우면 이 반은 성격이 고르구나. 점수가 고르구나. 평균 주변에 다 비슷하구나. 뭐 6점이나 뭐 8점이나 7점이나 요런 애들이구나. 삼포도가 높으면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평균에서 막 점수들이 다 딱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평균은 7점인데 잘한 애들은 10점, 못한 애들은 막 4점, 막 0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포도, 어? 별량이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를 구해서 이제 그 평균하고 같이 본단 말이야. 평균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이 삼포도에는 뭐가 있냐면 삼포도에 분산이라는 삼포도가 있고 표준 편차라는 삼포도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77777의 경우에는 전부 평균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에서 흩어져 있어? 아니죠. 그냥 평균이랑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니야, 일치. 그렇지. 이때는 3포도가 제로입니다. 3포도가 제로. 안 흩어져 있는 거야. 틀어짐이 전혀 없어요. 제로. 근데 이제 얘는 그러면 3포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B반의 3포도를 구해보자. 그런데 3포도가 종류가 방금 내가 분산, 표준편차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평균편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모든 3포도를 구하는 기초 자료는 뭐냐면 편차예요, 편차. 이게 모든 3포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는 이 별량과 평균하고의 차이를 말해. 별량과 평균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해. 알았지? 근데 차이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하려면 뭘 해줘야 돼? 차이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해줘야 돼? 야, 월급이 300만 원이고 월급이 500만 원이면 차이가 얼마야? 어떻게 구했어? 빼서 구한다고. 편차를 구하려면 그 차이를 구하려면 빼서 구한다고. 그래. 그래서 빼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뺄 것이냐, 평균에서 별량을 뺄 거냐, 이게 별량 빼기 평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량이 크면 양수가 되고 별량이 작으면은 음수가 돼요. 그래서 편차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삼포도의 가장 기초 자료는 편차가 기초 자료다. 원래값 별량은 평균 구할 때 쓰는 자료고, 삼포도는 편차를 구해야 돼요. 편차.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을 뺀다고. 방금 평균이 7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편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3,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지? 근데 이게 별량에서 평균을 뺄 것인지 평균에서 별량을 뺄 것인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 변평이 잘 안 외워지면 변태평균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반대로 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편차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요? 편차의 합은 얼마야? 0입니다, 0.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요. 그러면 이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0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0이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렇지. 절대값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값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33033이 되잖아. 그러면 이것의 평균이 얼마가 돼? 33033의 평균이면은 5분의 12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균 편차라고 해요. 평균 편차.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삼포도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 평균 편차는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삼포도는 삼포도가 맞는데, 이거를 추가로 더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나중에 얘를 가공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막 예측 같은 게 된단 말이야. 예측이 돼요. 근데 얘는 평균 편차는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이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절대값 말고 다른 방법이 뭐냐? 제곱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곱.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해요. 자, 제곱을 하면 99, 099 이렇게 되잖아. 어?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5분의 36이 나오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거를 분산이라고 해. 그리고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 편차라 그래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뭐라 그러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다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시켜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분산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그리고 분산의 루트 씌운 루트 분산을 표준 편차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자, 우리 책 82페이지에 보세요. 자, 82페이지. 자, 82페이지. 거기 밑줄 그으세요. 82페이지. 분산. 거기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거기에 분산. 그 뒤에 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거기다 밑줄 그어. 편차 제곱의 평균. 어? 위에서 두 번째 줄. 분산 뒤에 각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즉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거를 분산이라고 한다고 밑줄 긋고 별표하세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거기 형광펜으로 된대 루트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러면 되는데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군. 아, 뭐야, 이거. 그냥 루트 분산 이러면 되는데. 알았죠?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자, 76페이지. 자, 1번. 다음 자료에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다 구할 줄 알죠? 자, 그 다음에 2번. 네, 다음은 주어진 자료에 중앙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중앙값을 구하려면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수부터 먼저 써야 돼. 그러면 10, 11, 13, 15, 18이지. 그럼 뭐가 중앙값이야? 13이 중앙값이 되겠지? 자, 2번을 보면 22, 30, 23, 30, 24, 26. 그러면 일단 크기 순서로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22, 23, 24, 26, 30, 30이죠. 그럼 이건 자료가 짝수개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5가 중앙값이 돼요.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은 여기 있는 별량에 없는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을 찾으니까. 자, 그래서 25.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1, 2, 3, 4, 5. 여기는 최빈값이 뭐예요? 없답니다. 없다. 알겠지? 다 하나씩만 있으면 최빈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1, 1, 2, 2, 3, 3, 4, 4, 5, 5. 여기는 최빈값이 뭐예요? 여기서는 최빈값이 1, 2, 3, 4, 5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전부 한 개씩만 있을 때는 최빈값이 없는 거고 두 개 이상씩이 있으면 가장 많은 게 최빈값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1, 2, 3, 4, 5가 최빈값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 개씩만 있을 때는 없는 거고. 그러면 뭐 1, 1, 2, 3, 4, 5 그러면은 최빈값은 1이 되겠지? 그러면 1, 1, 2, 2, 3, 4, 5 그러면 최빈값은 1, 2가 되는 겁니다.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1번은 최빈값이 뭐야? 3. 2번은 최빈값이 뭐야? 2, 3. 3번은 그렇죠. 없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제는 81쪽까지 하시고